락토 약사의 건지식 다시 보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성호르몬 균형도 깨버린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2025년도 연구 논문도 소개를 했었고요. 자, 그럼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요법들에 대해서 이번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병원에 가면 야즈라고 하는 호르몬을 처방해 주죠. 우리가 흔히 피임약으로만 잘 알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는 추가적인 기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즈라고 하는 의약품은 여드름 치료제로서 FDA 승인이 되어 있죠. 모든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계열 두 가지 계열이 반반 섞여 있는데요. 이 야즈는요, 에스트로겐 부분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로 다른 피임약과 동일하지만 프로게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해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 있는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프로게스틴 성분은요, 뇌에서 LH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난소 안에서의 아로마테이제의 활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잘 변환하게 그렇게 해주죠. 이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보면요, 이 6개월 정도 이 야즈를 복용함으로써 남성 호르몬을 30에서 50% 낮춘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야즈를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주냐 이겁니다. 누가 피임하러 이 야즈 처방받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다낭성으로 이 약품을 복용을 합니다. 자, 왜 보험을 안 해주냐면요. 이유는 건강보험상 이 야즈가 피임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점이 맞지 않아서 비급여로 처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값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럼 피임약 말고 이 PCOS, 다낭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처방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PCOS, 다낭성 치료제는 딱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메트포르민이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당뇨약으로 쓰는 그런 의약품이 처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배란을 유도하는, 배란이 안 되니까 다낭성이 배란을 유도하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어떤 결과적인 거를 바꿔버리는 그런 강제적인 약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다른 용도의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PCOS의 치료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PCOS라고 하는 다낭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단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개선하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이건 식단 조절만이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마치 인슐린 저항성까지는 병이 아니라서 치료약이라는 게 없고요. 더 기다려서 당뇨로 이어지면 그때 가서야 이건 병이요, 그리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이 케토제닉 식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보충제가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충제를 먼저 알아볼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보충제이면 다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마그네슘, 또 이노시톨, 또 이노시톨과 좀 유사한 또 피니톨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잘 알려진 성분들이고 다낭성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먹으면 다낭성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물론 용량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3, 4천 이상, IU 3, 4천 이상 먹어야 되고요. 마그네슘도 순수 마그네슘으로서 한 300에서 350mg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이노시톨은 4g 정도를 먹어야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아무리 보충제나 의약품을 먹고 복용해도요, 기본적인 식단이 엉망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소개하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즉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은 좀 중간 정도로 먹고 또 지방을 대신 많이 섭취함으로써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저탄고지 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인슐린은 지방에 의해서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단백질에 의해서는 약간 오르고요. 하지만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정제 탄수화물에 의해서 쭉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채소류 이런 것들은 분해가 천천히 되거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탄이라고 해서 이러한 채소류, 복합 탄수화물까지 먹지 않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의 최대 단점이 이 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변 형성이 되질 않고 장내 위생물도 좋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올리브유 많이 먹죠? 충분한 이러한 지방과 채소류가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 단백질은 어떤가요? 약간 인슐린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근손실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소개된 Forever Strong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밝힌 대로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근육도 일부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살만 빼기 위해서는,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하고 근육이 같이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건강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고 여러 가지 질병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은 손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싹센다나 위고비 맞고 근육까지 손실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근육은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도 유지할 수 있지만 로이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들어있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령 인슐린을 조금 높일 수 있더라도 근손실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식단까지 다낭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락토약사의 건지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